자, 비문학을 시작해 봅시다. 돈. 자, 이거는 뭐야, 이거. 아람이래. 가온하고 나래하고 공통이죠. 아람, 가온, 공통. 요거는 다 같이 보고 각각 다른 거는 새로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나 보자.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물 공정 이용 나오네요. 그죠? 문화가 발전하려면 그렇지. 저작물이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권리 보호를 왜 하냐? 저작자의 권리 왜 하냐? 보호 왜 하냐? 물어보면은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죠. 공정 이용이 왜 균형을 이루어야 되냐? 문화가 발전해야 되니까. 그죠?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합니다.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하려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한다고 합니다. 오,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어떤 경우인가요? 일단 비영리적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의다. 오, 비영리다. 그건 된다 이거지. 레포트를 위해서 그죠? 현대시를 뭐를 분석해라고 했는데 국문과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 레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 현대시를 저작권을 우리가 언제 내고 있어 학생들이 그죠?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의 규정을 두었다. 물론 이런 거 할 때는 무조건 그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가 봐. 이제 문제 상황.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여러 장애에 부딪혔다. 어떤 장애에 부딪혔을까요? 궁금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을 원본과 동일하게, 완전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고, 그래서 논문 표준이 말이 많이 나온다거든. 용이하게 개작할 수 있다. 고칠 개자, 고칠 개자, 지을 작자. 따라서 저작물이 개작되더라도 그것이 원래 창작물인지 2차 저작물인지 알기 어렵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 결과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의 범죄에 드는 것인가 아닌가 가늠하기가 어려워졌고 그에 따른 처벌하기도 위험이 커져버립니다. 원저작자가 빡치겠다 그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제네럴이다고 이렇게 저렇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이 저작권법에 별도로 새롭게 만들어졌답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하여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한 시비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저작물 이용의 영리성과 비영리성. 돈을 추구했느냐? 응? 돈을 추구하지 않았느냐? 이용의 목적이 무엇이고 종류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용한 비중은 어느 정도냐? 시장의 가치 등도 따지네.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저작물 이용자들이 처벌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느낀다.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거 잘못 처벌당하는 거 아니야? 저작물의 자유 이용 허락 제도와 같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이 주목받고 있다. 자, 새로운 핵심어가 나왔네. 저작물 공유. 이 캠페인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이용 허락 조건을 표시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는 것까지는 봐줍니다.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의 저작물이든지 개별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의 소유를 소유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다르답니다. 공동 소유는 무슨? 이 캠페인을 펼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사용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캠페인 참여자들은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양과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점차 확대되고 있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가 확산되면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인터넷이 더욱더 창의적이고 풍성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 인터넷 환경이 더욱더 창의적이고 풍성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캠페인에 참여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면 처벌이지 뭐. 법적 처벌을 질 수 있다. 자, 한편 다른 시각, 세 번째 시각이네요. 이제 기억력이 한계가 왔는데요.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뭐 내가 창작해봐야 너도 나도 갖다 쓰는데 이거 뭐 어떻겠다 이거죠. 이들은 결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게 되어 그죠? 창작을 더 많이 안 하게 되니까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료, 지불 절차 등이 간단해져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어차피 뭐 돈 내고 쓰면 되니까 그죠?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신설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를 고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도움이 된다. 이걸 막자. 그래서 앞에 두 개는 그죠? 사용자들에 대한 권리, 그죠? 사용자 위주였다, 그죠? 세 번째는 창작자를 고려한 그런 생각이다, 그죠? 앞에 두 개와 세 번째 거는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러 가볼까나? 문답의 핵심 내용으로 다 정리를 했고, 그 말로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문화 발전의 한 축을 이룬다. 첫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디지털 환경 이전에도 공정 이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는데 디지털 환경이 들어서면서 신설됐다고 했죠.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도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출처를 밝혀야 된다고 했죠. 공정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인정이 되지 당연히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저작물이 모두 소유라고 하는 주장, 이거는 안 되죠.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핵심이 아니죠. 저작물 공유 캠페인하고 달리 모두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작물 공유 캠페인에 참여자, 그죠? 사용 범위를 정해주자 이거였죠. 여기까지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거였죠. 기업의 주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 이거는 좀 그죠? 함부로 사용하는 걸 막자라는 거죠. 창작자를 위해서. 이용 허락 조건을 저작물에 표시하면 이거는 두 번째 거다 그죠? 두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를 위해 저작물 공유 캠페인이 아니죠. 제한해야 된다고 했죠. 안 돼. 안 돼. 비영리적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이거는 첫 번째 거에 가깝고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 그죠? 저작권자를 생각하는 창작자를 생각하는 의견 4번이 되겠습니다. 쉽다, 그죠? 문제가. 자, 다음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 자유 이용 허락 조건 두 번째 의견이었죠. 표시합니다. 출처를 표시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하는데 상업적인 것은 no. A는 자신의 미술평론에 항상 이걸 쓴다. 블로그에 올렸다. B는 표시 조건을 지키며 A의 미술평론을 이용해왔다. 최근 A는 조카의 돌잔치 영상을 받았고 뭐지 자꾸 이래. 이 표시를 하여 올렸다. 그런데 B는 그동안 그 동영상이 자신의 저작물인 예술 사진이 어? B는 그동안 잘 사용해 왔단 말 사용자잖아. A는 창작자, B는
사용자. 헷갈린다, 그죠? A의 평론을 사용해 왔다. A는 조카의 돌잔치 동영상을 만들었네. 블로그에 올렸다. 근데 B는 그 동영상에서 자신의 예술 사진이 사용된 거야. B는 A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A는 공유 캠페인 참가한 사람 맞죠? B 좀 너무하네. 지는 막 사용하면서. B가 평소 A 자료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A는 B에게 요구할 수 없지요. A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A가 동영상 하면서 B의 예술 사진을 사용했는데 공정 이용에 해당해? 만약에 한다면 그렇다면은 A는 B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긴 되죠. 공정 이용 규정이 없었다면은 A에게 사용료 지불 요구할 수 없었겠군. B가 A의 미술평론 일부를 편집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면은 동의를 받아도 안 되지. 그죠?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맞잖아. 4번이 틀렸다고? B는 공정 이용 규정이 없었다면 A에게 사용료를 지불 요구를 할 수 없었겠군. 이게 없어서도 저작권법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저작권법에 이게 새로 신설된 거잖아. 원래 저작권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불 요구가 가능한 거죠. 저작권법이 있어서 뭡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 공정 이용 이것 때문에 내가 요만큼만 받고 이건 조금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범위를 넓힌 것뿐이죠. 사용 허가를 많이 해준 것뿐이지 못 받는 건 아니죠, 그죠?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그죠? 저작권법 때문이죠. 저작권법 때문입니다. 컷!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나래반만 시청하면 됩니다. 가온반은 따로 또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나래반만 들어주세요. 소비자 권익을 위한 국가의 정책. 띠리링. 소비자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이 있다. 오호, 글이 엄청 길어.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면 그쪽 종류를 나누는 분류의 설명 방법이죠. A 항목, B 항목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항상 뭐 합니까? 항목 바꾸기 문제가 나오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국가가 집행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뭐뭐를 위하여 꼭 표시해둬야 됩니다. 정책으로는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이 있습니다. 자, A부터 먼저 설명 들어갑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 같은 반경쟁적 반경쟁적 행위의 종류가 뭐 있습니까? 독점, 담합 이런 것들이죠. 국가가 규제를 합니다. 하지마, 임마 이렇게 하는 거죠. 함으로써 이런 방법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기업들 간의 경쟁에 너희들끼리 가격 담합하지 말고 그죠? 더 싸게 파는 놈이 승리자야. 같은 품질이라면. 이런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자,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산적인 효율이 있고 분배죠. 분배의 효율 측면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다. 이게 또다시 알파와 베타로 또 나눠집니다. 지금 우리는 글의 구조도를 그려가는 겁니다. 이게 핵심 내용 요약하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이미지, 해마가 좋아하는 이미지로 표현해야 됩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을 낭비 없이 더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같은 비용이면은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은 적게 들수록 생산 효율은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죠? 이런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될 거고, 거기서 창출된 여력 남은 힘은 소비자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OR 가격을 다운시키겠죠.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하는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소비자는 싸고 좋은 물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물론 비용 절감 측면에선 독점 기업이 더 성과 낼 수도 중요한 문장입니다. 비용 절감에선 독점 기업이 더 성과 낼 수도 있대. 무조건 경쟁이 좋은 건 아니네, 그죠? 근데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서 독점하지 마라고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거네, 그죠? 근데 내가 왜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지?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다. 카메라를. 얘를 여기 놔두면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어우, 씨, 얼굴 보기 싫어. 선생님이 드디어 PT를 끊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원래부터 가서 열심히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죠.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 지금 우리가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긴 글은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나눠지고 이게 다시 알파와 베타 나눠집니다. 일단 요거는 경쟁이다, 그죠? 알파가 뭐였죠? 조금 전에 무슨 효율이었죠? 생산적 효율. 생산적 효율, 그럼 배분적 효율. 이렇게 나눠졌다, 그죠? 윗글의 설명 방법, 종류를 나누고 있죠. 개념도 알려주고 유형, 종류를 알려준다. 1번이 답이 아니야? 아, 소비자의 개념. 아니죠.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 어림도 없다.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유산살에 빗대는 것은 유추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빗대는 거 아닙니다.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정책, 경쟁 정책, 하나는 뭐였지? B가 뭐였을까요? 소비자 정책. 이런 거였다, 그죠? 정답은 4번.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건 아니죠. 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다 풀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읽은 거에서 이제 확답을 내릴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독점에 대한 규제가 있죠. 배분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기억이 안 나요. 어, 그 다음 줄에 바로 있었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하게 않음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독점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배분적 효과 때문이다. 바로 밑에 줄에 있었네. 정답이 아니고 맞고. 시장이 경쟁적이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몰라. 그런 내용 본 적 없어.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쟁 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댔죠. 지속적으로 있댔죠. 왜? 그 여력이 소비자에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우와, 반밖에 안 읽었는데 이런 거는 아직 모르겠고 이것도 아직 모르겠고. 소비자 지위가 기업과 대등하지 못하면 뭡니까? 기업이 유리하지 소송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본력이 기업이 뛰어나니까 그렇겠지. 나중에 읽어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안 해둔 부분에 니은 여기 있네. 기억은 여력 남아있는 힘. 그죠? 생산적 효율을 통해 절감된 만큼의 비용에서 발생한댔죠. 니은은 우리가 아직 안 읽었으니까 제끼고 4번 갑시다. 보기의 사례 중 소비자 정책 모르지. 우리 아직 안 읽었어.
A보다는 B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하, 내리다, 기여하다, 힘을 보태다, 인하, 가격을 내리다.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A, B를 점검이 가능합니다. 기여하다, 이바지하다, 인하, 내리다. 맞죠? 자, 뒷부분 이제 한 문단 한 문단 읽어가면서 나머지 거 해결해 봅시다. 자,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이 증가되고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독점과 경쟁의 차이점이죠.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 경쟁을 통해서 유발하는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 둘 다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그렇죠. 자, 이제 소비자 정책 가봅시다. 자, 경쟁 정책은 이제 우리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걸로 충분 인하프하지 못하답니다. 시장이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뭘까요? 이것 때문에 소비자 정책이 필요하답니다.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 여전히 불이익이 될 수 있대. 2번 맞는 말이다. 그죠? 뭐 답은 찾았는데 이미. 자,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기업 제품을 산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네. 이런 일이 또 벌어지네. 어.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은 전체 소비자가 불리한 결과이기 때문에 대를 위해서 손은 희생해라. 이거. 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고 충동 구매나 유해 상품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품의 원산지 공개해라. 정보 때문이죠. 유해 상품 해소해라.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룬 사안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 정책에서 한다는 말이네요. 지금 A, B, C, D 다 나왔습니다. C, 늘리다. 증진하다. 이익을 늘리다. 이익을 증진하다. D는 어디 갔지? 퇴출, 나가. 퇴출, 나가, 밀려났다. 이거죠. 그럼 답 5번이야? 세우다. 정책을 유지하다. 원래 있던 거를 그대로 지속한다. 이 말이죠. 그죠? 새롭게 세우는 거는 아니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 마련, 상품 정보 공개 등 의무와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충동 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충동 구매 스스로 막아야지.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다이렉트 이런 거 중요하죠. 직접 간접 대칭성 바꾸기 조심해야 됩니다. 경쟁 정책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점을 보완해 주는 게 소비자 정책이었군요. 자, 다 읽었습니다. 이제 갑시다. 1번은 풀려 있고 2번도 풀려 있고 브라보. 3번 니은 유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경쟁 정책이 직접 해결하기 어렵죠. 디귿은 시장에서 경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전체 소비자의 기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었죠. 여기 불리한 결과, 전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 경쟁이 안 되면 그러면 리을은 또 어디 있나요? 경쟁 정책 이외에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라. 맞는 말이지, 그죠?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소비자 정책이 나왔지? 안 읽어도 알겠다. 그러면 5번이 답인데 경쟁 정책에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이거는 경쟁 정책이 아니고 무슨 정책입니까? 소비자 정책이잖아. 우리가 예상했었던 대로 신데렐라와 백설공주 바꿔치기 나왔다, 그죠? 이제는 안 속는단 말이지. 왜? 이거 언제 나오나 우린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바꿔치기 하는 거. 주체 바꾸기. 속지 않습니다. 4번.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되지요. 기역, 기역, 땡, 땡, 기역. 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 충동 구매도 됩니다. 니은, 니은. 2번 안 돼. 자, 디귿이 관건이네. 온라인 게임 업체와 회원 간의 분쟁이 늘어나자 기업과 회원 간 동등하게 해줘야 되죠. 관계당국은 산하기관의 분쟁조정위원회 직접 해결해 줍니다. 맞습니다. 4번 풀려져 있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경쟁 정책에 해당되는 것의 기호 윗글에서 그죠 요거지. 왜 경쟁 안 하고 담합해? 왜 경쟁 안 하고 담합하냐고. 여기까지. 어휘도 해야 되네. 잘못된 가능을 고치다, 시정하다. 이거 왠지 한 것 같아. 생기 있고 활발하다, 약동. 수익을 거둔다, 영리성. 지속적으로 행하는 운동, 캠페인. 뚜지다, 땅을 파서 뒤집다. 새롭게 설립되다, 설치되거나 설비되다. 용이 쉽다,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쉽다. 몹시 괴롭거나 가혹하게 된다. 학대 또는 그런 대우, 휘늘어지다. 풀기가 없이 딱딱한 것이 없이 아래로 쭉 늘어지는 거. 풀기가 있으면 빳빳한 겁니다. 뭐지? 가렸는데 왜 더 밝아지지? 뭐지? 희한하네. 공정, 공평하고 올바름. 과세당국은 조세 행정에서 항상 공정해야 된다. 많은 소비자들이 공정을 잃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자신의 판결에서 최대한 공정해야지. 우리 공장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건 과정이다, 그죠? 말도 안 된다. 어떤 사물의 현상이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세우는 것.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 전체주의죠. 2번 땡. 몇 가지 전제 조건. 뭐를 전제로 해야 된다. 개작, 새롭게 만드는 거죠. 각색, 각자 돈 내나 많이 만들었어. 조작하다 안 되고. 모르는 것을 남에게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2번. 아랍의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대통령을 망명했고 그걸 했다. 5. 조족지열, 중마고, 택배인데 사악한 걸 깨뜨리고 정의로운 것을 세운다. 4번. 파사현정. 여기까지. 가온반은 따로 촬영하겠습니다. 오씨, 놀래요.